한국국학진흥원 김영수 기록유산센터장님의 19세기 이후 한국 여성들의 근대 지향과 내방 가사의 기록 유사적 가치입니다. 그런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형수입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출퇴근 말고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제 연구실에 있어서 마스크 계속 쓰고 있는 게 매우 불편하긴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여성들의 근대 지향과 내방 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내방 가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독특한 문학 장르이자 기록물입니다. 양만세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창작한 것인데 현재 필사본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 뭐 70년대 같은 경우 옆에서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실제로 내방 가사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방 가사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가 여성들의 교육과 학습을 위해서 사실 출발한 겁니다. 그 때문에 개녀가라든가 이런 종류가 처음 출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의 의식과 주장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사회적 가치와 여성 내면의 가치를 일깨우는 품격을 가진 생활 양식의 일부로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작자와 전승자 혹은 향유층들이 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성과 대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사회계층에서는 평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분리되는 사대부가 여성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의 문자와 우리 언어 생활의 이중직이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양방 사대부가나 국가에서는 문어인, 동아시아에서 라틴어라고 할 수 있는 한문을 통해서 문자 생활과 그런 문자 생활과 문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구어가 언어 순서가 한문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 언어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어와 우리 민족어를 발전시킨 데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기록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방 가사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내방 가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한국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여성들의 자기 표현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필사 기록물, 기록유산으로서 필사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저희들이 내방 가사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전문가 그룹을 초빙을 해서 워크숍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사실 오늘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대상 기록물은 500점입니다. 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350점,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20점, 그리고 예천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0점이 그 대상입니다. 시기는 1790년부터 1980년까지 창작되고 표사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근대와 현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시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국권을 잃었던 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냉전체제의 하나의 폭발이었던 한국전쟁이 이 시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두루마리와 선장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내방가사는 두루마리본이 더 많습니다. 이들 내방가사들은 모두 민간의 여성들이 필사하고 창작하고 만들어낸 것들이고 필사라고 하는 형태를 양식을 띄었기 때문에 유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서영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 중요성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세 사회에서 이건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의 전면에 여성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바로 역사의 뒤안길에 섰던 여성들이 기록의 주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것은 바로 여성들이 인식하고 또 기록했던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활동이자 기록물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라틴어라든가 또는 한문을 통해서 남성 지식인들은 교류를 합니다. 물론 일부 여성들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민족 언어가 형성되고 이것이 구사되고 기록되고 한 것들은 근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 기록의 민족 언어로서의 기록의 주체로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이 내방가사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원래 한글을 만들어질 때에 원래 의미가 우리가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서 했듯이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할 빼서도 제대로 실업하지 못한 놈이 하느라고 하는 그 말에서 드러나듯이 한문을 익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동아시아 공통의 문어였던 한문을 익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사대부가의 여성들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글을 그래서 바로 여성들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걸 글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글하기를 통해서 고정된 공간인 안방, 챔버라고 하는 이 안방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통이 되는 그리고 교류를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됐다는 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여성들은 한글을 통해서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또 무슨 중요한 행사 때는 여성들의 가사짓기라고 하는 요 글하기가 행사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지어진 가사는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뺏기고 돌려 읽는 중요한 문화물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문중과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화활동이자 그 결과물로서의 기록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는 가장 올라가는 자료가 1796년 연한이 씨가 지었던 쌍벽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하한선은 1980년 운동당 외내댁이 창작한 화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1980년까지 끊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근현대 사회에서 조선 왕조 출생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활동한 시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조모께서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에 그 조모를
제가 시봉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 근대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진 것들이 뭐냐 하면은 중세 체제의 붕괴에서 현대 사회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뭐 여러 다양한 변화들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 변화를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이 내방가사의 중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방가사의 작자들은 대부분 서구적 신교육을 받지 않는 세대들입니다. 한국의 구체적인 지식체계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본 제국주의와 냉전체제까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간적으로 중요한, 공간적으로 중요한 그런 기록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를 말씀을 드리자면 경북 북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자료는 경남 지방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경북 지역, 특히 안동 지방과 연비 관계에 있는 가문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물은 모두 민간에서 제작되었으면서 익명의 양반과 여성들에 의해서 창작, 필사, 낭송의 방법으로 향수되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후기입니다만 1990년대에 녹음한 녹음 테이프도 사실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필사 기록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그 녹음 테이프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아까 반복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경북 북부 사대부가의 여성들이고 어머니가 딸에게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손녀가 그 할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여성들끼리의 주고받는 그런 문학 장르이자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시집갈 때에 이 가사를 필사해서 주기도 한 겁니다. 또한 이 내방 가사들은 현대에 들어서 활조화되고 했습니다만은 전혀 출판이 되지 않았던 기록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아마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가진 특징인데요. 여성들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되거나 또는 태코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마지막 하선을 운우당 외해댁이라고 했는데요. 이 운우당 외해댁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오천 광상임씨 가문으로 시집간 영천씨 가문의 여성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연대가 아마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럴 쪽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듯이 사실 지금 우리가 호적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합니다만 대부분 어렸을 때에 저도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이 누구누구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제 어머니를 부르는 게 명자떼기였거든요. 태코로 불리웠던 여성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방가사는 우선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라는 점이 중요하고 동아시아에서 서구화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의식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측면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반 여성들이나 또는 일반 노동용화와는 다른 노동용이 민용화와는 다른 치유와 통합의 도구로서의 문학 형식이자 기록물이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 2점 정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두루마리 형태하고 장정본 형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루마리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왜 요 두루마리 형태에서 군산놀이 애원가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하냐면 이게 조선 말기에 기생이 지었다고 가탁을 해서 지어진 가사인데 남성 관료, 남성 사대부의 위선과 생활 방식을 비판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이 경북 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남자가 지었던 북천가에 대응하는 그 형태의 함정도 기생이 지었다고 가탁을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경상도 언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저쪽에 함정도 쪽에 여성이 지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북천가로 대표되는 남자의 충성의식 또 풍류의식들을 그대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칠석가 같은 경우는 7월 7석을 맞아서 여성들이 그 풍속의 유래와 또 그들이 7월 7석을 통해서 행하는 유희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방가사는 필사의 전통으로 수많은 글이 재생산하고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원본에 하나 있어서 필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필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내용이 덧붙여지고 삭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방가사는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더라도 각각의 다른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가사가 이본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가사들은 대부분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형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민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들 특유의 서울의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궁체와는 다른 그러한 필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간 형식은 6m, 8m, 좀 길면 한 10m까지 가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 어렸을 때도 봤었는데 두루마리를 펴면서 읽는데 이걸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록물 자체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문화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형태 같은 경우는 일부러 꾸미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종이를 덧붙여서 그거 만들어 나가고 이어 나감으로써 이 낭독과 필사가 하나의 예술적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방가사는 출처와 창작 소양자가 분명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방가사는 여성들에 의해서 필사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중요성이 인정받지 않아서 사라진 기록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필사되고 창작된 같은 경우는 한 10,000점 이상 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국학기능원이나 국립한글박물관, 여천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은 소장체가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록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사 원본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방가사를 세계기록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기록산 제도 개편에 따라서 신청 대상 자료를 보완하거나 저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여성들이 창작한 것이 많아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여러 기관과 개인에 의해서 소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필사자와 소장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필사자와
소장자, 창작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방가사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아카이브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진만으로 해서 사진하고 간략한 해제만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옮기고 또 외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내방가사로 가는 기록물과 문학 양식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과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주목받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이러한 양식의 문학 자료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 측면, 그리고 내방가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보존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더 초과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